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비수기도 없이 정말 힘차게 달려오던 부동산 시장이 연말이 되면서 조금씩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수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냉랭해지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가계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1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제 그 월세 투자보다 전세 투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그와 좀 비슷한 개념인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자,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면 뭐 4억 5천, 4억 8천까지 전세를 받아서 내가 투자하는 자금은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들여서 만약에 시세 차익이 5천만 원 일어나게 되면 100% 수익률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투자를 갭 투자라고 하는데 자, 이 갭 투자가 요즘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유의할 점이 있죠. 네. 자, 갭이라는 그 용어는 이제 차이라는 네. 어떤 그 개념인데 차이가 적은 상태, 즉 투자액을 적게 할 수 있는 지금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습, 즉 네. 전세 금액이 굉장히 비싸졌고요. 또 전세하고 매매 금액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전세라는 지렛대를 쓰는 부분하고 또 융자라는 지렛대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경우라도요, 경매를 낙찰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대출에 대한 그 비율도요 90%까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선 그 대출을 많이 일으켰을 때 그 맹점이 뭐냐면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네.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많이 생겨났을 때가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융자를 끼고서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그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벌어진 현상들. 그렇죠. 인데 마찬가지 이런 그 경매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잘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어차피 유찰이 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던 물건들은 막상 또 내놔도 그렇게 잘 팔리질 않거든요. 그랬을 때 부담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이자, 그게 곧 하우스푸어의 양산에 대한 시초가 될 수도 있는 부분하고요. 네. 또 이 전세라는 부분에 대해 지렛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왜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뭐 5억, 뭐 4억 8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한 매매 금액 2억짜리가 있는데 네. 전세가 한 1억 8천이나 1억 9천이에요. 네. 근데 왜 안 살까? 전세 수요자가. 이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거든요. 자, 내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한 1,2천만 투자해도 되는데 네. 왜 안 사지? 라는 모습은 항상 뭐를 평가해야 되냐면 이 전세 수요자의 심리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그 근처에 새로운 택지지구라든지 새 아파트라든지 뭔가 새로운 공급량이 나타날 때 그쪽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전세로만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울 이남 뭐 동탄 1기 신도시, 병점 이런 데들이 이제 동탄 2기 신도시로 넘어가려는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거의 90% 이상 네. 되는 부분하고요. 또 서울 일부 지역들도 전세 비율이 거의 90%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입을 안 하려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갭 투자라는 게 맞느냐라고 따진다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특히 뭐 10평대 아파트다. 이런 네. 부분을 내 집마녀로 하지는 않거든요. 네. 누구든지 일단은 전세를 머물다가 집값하고 전세값이 꾹 차 오르더라도 어쨌든 그러다가 새로이 새 아파트를 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잘 읽게 된다면 갭 투자도 반드시 성공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갭 투자만큼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네. 보이지만은
구매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답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론 이 갭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거라는 얘기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네. 돈 버는데 왕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실 때는 항상 조금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집을 사고 싶은데 수서 그 직장 모든 관계가 수지에 성북역 있는 쪽에 네, 롯데캐슬 아니면 이 편한 세상 쪽으로 좀 사고 싶은데 네.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사야 좋을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살 것인지 아니면 네. 입주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들 예, 예. 고민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용인시 수지구 예. 성북역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 네. 성북동의 성북역 근처에 예. 지금 롯데캐슬 이게 한참 이제 분양이 됐죠. 12월 초에 이제 분양이 됐고 예, 예. 지금 그거를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진작에 살까? 예, 예. 아니면 이미 네. 그 올 봄에 그 진행했던 분양을 했던 이편한 세상 또 수지가 있어요. 네네. 자, 여기를 또 분양을 받을까? 어쨌든 예, 예. 만약에 또 분양을 받는다면 어느 것을 받을 것이고 또 어느 시점에 받을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출발하냐면 여기 받아도 되냐, 지역 괜찮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네. 괜찮다라고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좋은 지역이 될 게 분명하고요. 네. 자, 일단은 그 둘 중에 또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나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자, 우선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편한 세상 수지하고 또 지금 이제 롯데캐슬 같은 경우하고 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틀린 점이 있냐면 이편한 세상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가 한 1,4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는 곳이고 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 풍덕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이제 역하고는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분양된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네. 역하고 바로 인접돼 있고요. 네. 또 여기에 그 롯데 쇼핑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지는데 여기는 이제 네. 주상복합으로 지어진단 말이죠. 세대수도 네네. 여기가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한 2,700세대 정도가 될 것이고. 네네. 자, 규모 면에서 또 역하고의 근접성 그리고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일단은 롯데캐슬이 이편한 세상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자, 물론 이 그냥 판상형 아파트하고 주상복합하고 비교를 해보면 먼 장래로 봐서는 점점점은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좀 과도하게 관리비가 나간다든지 이 통풍 공조 시스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금 판상형으로 가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으로 해서는 롯데캐슬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분양 금액이 얼마고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입주가 이제 이편한 세상 같은 2017년 지금 그 말씀하신 롯데 같은 게 2018년에 입주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시점 중간 단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 좋은데 어느 단계 가서는 약간 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 단계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간 꺾였을 때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네. 네. 일단 이 지역의 장점은 신분당선에 대한 개통이 되고 난다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너무 천천히 이렇게 이제 뭐 피를 주고 산다고 그래도 너무 늦출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지금 받으신 그 평형하고요. 또 네. 이제 프리미엄 금액 이 정도가 좀 얼마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대략 34평 정도가 네. 5억
한 2천에서 5천 사이더라고요. 프리미엄까지 합해서요. 예. 자, 분양 금액 여기 지금 분양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1,600 정도가 됐어요. 롯데캐슬은 1,800. 예, 롯데캐슬은 1,800. 자, 근데 예, 이제 예. 층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예. 좋은 자, 축으로 했을 때. 예. 자, 예. 그런 상태고. 자, 일단은 금액적으로 봐서는 이편한 세상이 조금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롯데캐슬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유가요. 예. 저쪽 판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뭐든지 역지사지 다른 상황의 분위기에 맞춰서 내 거를 인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따와야 되는데 예. 이 판교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역 예. 근처에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너무 높거든요. 예. 그거에 반해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도 높은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평당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자, 이런 거를 본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롯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 상태로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양된 거는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되는데 이제 금액선이 얼마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평당 1,800에 얼마 정도의 웃돈을 주고 살 것이냐인데 네. 일단은 가장 좋은 시점이 뭐냐면 신분당선이 개통되기 이전 단계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거는 맞습니다만은 약간 지금 앞으로 2016년 초부터 해서 뭐 금리에 대한 변화 요인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약간씩 심리적으로 좀 주춤되는 기간이 한동안 몇 개월을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약간 숨고르기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진입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게 신분당선의 개통이 정확히 몇 월이냐라는 부분은 지금은 뭐 봄으로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또 뭐 그 여름으로 또 가을로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꼼꼼히 챙겨 보면서 그 전 단계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가능하면 늦추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교라든지 이 광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뜨겁겠지만은 여기가 용인시 수지구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교통 환경부터 또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이쪽에서는 뭐 광교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네. 왜 이쪽에 그 수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평형 구조가 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물론 이제 대형 평형보다는 지금 이제 아마 20평대나 30평형대로 아마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네. 꼭 반드시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 그리고도 20평형 아니면 30평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기간은 네. 약간 몇 개월만 더 늦춰서 네, 그렇게 시청자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한 2, 3개월 정도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시간이 네. 조금 지난 뒤에 이윤환 대표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 어딘지는 아세요? 어디요? 아, 저기 네, 서울 한강로 용산 파크 자이를 네. 네, 하나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 거기가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거주형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요즘 그걸 하나 사고 싶은데요. 요즘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는 게 과연 적절한 시기가 언젠지, 또 사게 되면 오피스텔하고 거주형하고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제가 살려고 하는 목적은 네. 노후에 이걸 사서 임대를 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지, 1가구 2주택은 이걸 현재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은 걸 하나 더 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지 네. 그 세금 관계도 그렇고 음. 두루두루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래 생활 자금인 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 네. 이은한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 고민 상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용산구 그 삼각지 근처에 용산 파크자이라는 이제 주상복합도 있고 이제 오피스텔도 있는 단지를 이제 지켜보고 예. 계신데 네, 일단은 향후 전망으로는 우선 지역적인 전망부터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용산 지역이 앞으로 괜찮아질 거냐라고 한다면 네. 용산 지역이 나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당연히 용산 지역이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삼각지역 옆에 끼고 있는 사실 네.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네. 민족공원으로 거듭나면서 이 주위 일대의 어떤 주거 형태 지역들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용산에서 봤을 때 이 네. 1호선을 추구를 했을 경우에 1호선의 이 그 안쪽 이 용산 민족공원하고 사이에 있는 그 한강로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 형태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네, 좀 반대로 요거 1호선을 넘어서의 주거 지역 형태는 약간은 여기보다 물론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은 굉장히 입지는 괜찮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괜찮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보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거를 사도 안 사도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이제 수익형으로 아마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용산파크 자익의 위치가 이제 삼각 지역이 6호선하고 이제 4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네, 자, 어쨌든 그 여기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뭐 오피스를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 거는 맞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2005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0년 차 된 오피스텔이에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될 물량에 대한 혹시 예. 확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네. 이 지금 그 신용산역 근처에요. 네, 그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물론 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액이 좀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하고 맞물려서 이런 새로의 공급량이 나타나는 것만은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예, 자, 이런 오피스텔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려면은 이쪽에 근처에 상업시설이라든지요, 업무시설이 꾸준히 나와야 돼요. 탄생이 돼야지만 이쪽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실제 임대를 놓고 살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 이쪽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원룸 형태 아니면은 점오름, 그리고 방 하나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는 형태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임대용 오피스텔이라고 따졌을 때 여기는 임대용에 가까운 오피스텔이다. 즉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임대를 목적으로 월세도 그렇고요. 또 전세도 그렇고요.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고 나중에 계속 가져가도 구매력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려면 이런 원룸이나 점오름, 지금 방 하나 있는 구조보다도 방 2개거나 이런 정도의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좋은데 예, 지금 용산 파크자이에 그런 오피스텔이 대략 뭐 평형 구조로 따진다면은 뭐 20평대 그러면 이제 전용 면적이 한 50% 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평대밖에 안 되거든요. 22평. 예, 22평이면은 예. 자, 그럼 실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이걸 놓고 산정했을 때 방 하나 구조에 이제 거실이나 이런 거 해서 생각한다면은 실제 어떤 생활적인 가족 형태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예, 예. 자, 그런 상태라면 그 근처에 업무 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라면 그런 어떤 1인, 2인 그 수요자들이 많이 충족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계획이 특별하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금액 구조가 거의 3억대 정도 돼요.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임대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뭐 4%대나 5% 정도 되는 부분, 그리고 전세 비율도 뭐 한 80% 되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평균적인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건 3억에 사서 3억 5천 4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땐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를 봐서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여기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시세 차이가 없이 그냥 단지 월세로만 지켜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10년 차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매입을 하시는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보다도 더 유리한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향후 전망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여기를 뭐 서둘러서 이게 물건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못 사고 뭐 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용산의 그 미군 기지 이전이라는 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요. 당장 미군이 이전하고 나서는 사실은 인구가 빠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효과적으로 더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이제 민족공으로 조성하면 이제 그 근처에 주거 인프라가 아주 좋아졌을 때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게 손바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승부를 하고 들어가셔도 들어가라.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곳을 겨냥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다른 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 다른 데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요, 네. 모든 분들이 보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기서 딱 이 매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네. 저희 코너 끝자락에 이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전화번호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전화를 하시면은 그런 정보들까지 얻어 가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전화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네. 다시 전화를 주시던지 아니면 무료 세미나를 참석해 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다가구 주택인데요. 신수동, 마포. 네. 요거를 좀 오래돼서 좀 옮겨볼까. 그냥 갖고 있으면 될까로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마포구 신수동 번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번지가 91에 243. 91에 243. 예. 자, 여기 광흥창역 근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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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대지가 몇 평이에요? 63평이요. 이거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더 자, 갖고 가면 예, 좀 좋겠다고요? 더 가져가면 지가 상승이 더 커요. 아, 자, 왜냐하면 예. 자, 이쪽에 차지하고 있는 그 예. 광흥창역 주변에 계속돼서 그 재건축 재개발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요 언덕 밑에도 하고 예. 우리 집 요 뒤에도 지금 반을 갈라서 우리 집 쪽으로는 떼어놓고 예. 지금 거쪽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이 아파트가 많아지면 여기처럼 다가구 예. 형태 구조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뭐 예. 다세구대의 그 입지가 굉장히 좀 그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건축업체 입장에서는 땅은 없고 살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 특히나 이 예, 근처가 계속해서 이런 새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요.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가 상승분이 꾸준할 것 같으니까 조금은 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나중에 뭐 세미나를 오시거나 하면은 제가 혹여라도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노후돼서 이걸 팔을까 어떻게 할까인데 질까 하고. 내 땅에서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좋은 계획을 예. 세우셔서 또 하는 거는 훨씬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건축업체가 사려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아니 사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그 많은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도 땅은 적고 저 지가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려 보되 이왕이면 예. 지금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 좀 분양 이런 분양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을 때 요때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건축 행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란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 첫 바로 알기고요. 12월 12일 토요일과 15일 화요일 두 번 열립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리고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매물을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송승현 소장이 첫 번째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들고 오셨습니까? 네, 보험 매물은 이제 9호선이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개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또한 이곳 일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교통과 함께 뭐 아주 많은 개발 호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동 그 다세대 주택을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촌동은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준영 소장도 2개의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두 곳 지역인데요. 호재가랑 비슷합니다. 주변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입주로 인한 유인구 증가와 상주 인구 증가로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 강동구 암사동과 서초구 양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서울 동쪽에 2개, 그리고 남쪽에 1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지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엿새건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얼마 전에 도시건축 공동회의를 열어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에 대한 암사지구 지진사의 계획안 결정안을 수정하였고요. 이 지역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10만 8,900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이번에는 지구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와 최대 개발 규모를 완화하고 그리고 건축 한계선 지정, 그리고 주차 출입구 조정 등 강서 노변 보행과 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사선사 유적지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시범 등과 연계해 올림픽 노변을 암사 유적 특화구를 개발하고자 가로 활성화를 조성하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을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있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업들이 입주인데요. 고속주거라든지 둥촌지구 그리고 강남권 등 대단지 재건축 사업과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등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입주로 상주인원 유입과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에 동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의 추천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8호선을 이용하여 천호역에서 5호선, 그리고 잠실역에서 2호선이 환승이 되어 광화문, 종로,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했다 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구리 암사역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학군 형성인데요. 인근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 선사 유익 등이 위치하였고요.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종합병원, 재래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가깝게 인접하고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주거환경 더해 학군 또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인정하고 선호하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여건 들어봤습니다. 이제 투자의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형 업무 시설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추진했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동구에 부족했던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실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첨단 업무단지의 약 5배인 23만 4,523제곱미터 규모로 강동구 개청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케아를 비롯해 대형 복합 쇼핑몰 그리고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연 7만 명의 집계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강동구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연 1,0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했고요. 그리고 고덕상업무 단지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경제적인 파업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 현재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만 8,144제곱미터는 200억의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하는 이란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천호 1구역은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일대 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호재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는데 이제부터 궁금증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입니다.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게 건축주 보유분의 매물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완료된 상태고요. 총 5층 중에 2층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33.09제곱미터, 대지가 16.89제곱미터에 방 1개, 욕실,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1.5룸이라고 1.5룸이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원룸에서 볼 수 없는
발코니가 있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필리티 구조로 주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화재 경보 시스템 설치, 그리고 결로 방지 및 최고급 자재로 내외장 시공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옥상에는 전세대 개발 창고를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선한 야채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는 전세대 개별 텃밭을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가 1억 4천만 원. 현재 전세입자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중국 난지는 한 2달 정도 됐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후에 월세 전환 시에는 현재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 후에는 세가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출은 한 9천만 원 이용하시고 실투자 한 5천만 원. 그래서 대출이자 공개하시고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들어봤는데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겠지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뭐 수익률이 매우 높아야 되고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분양가를 얼마만큼 싸게 매매하냐에 따라서 차익이 그만큼 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시장 조사를 직접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추천하는 이 매물이 아니래도 이 지역에 가서 많은 시장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석촌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 8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한 2018년 3월 정도는 배명사거리역에 이제 여기 새롭게 이제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역세권 매물로 변모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곳 일대를 보시면은 뭐 롯데타워라든지 KTX, 영동대로 마이스 산업,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 비해서 아주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한 향후에 기대 가치에 대한 매도 차이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매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입지 여건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지역 교통은 어떤지, 상업 업무 시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석촌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매물에서 이제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배명사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새롭게 2018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2018년 3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 매물과 배명사거리역까지는 도보 3분이라는 초역세권 매물로 변모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가의 이제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택가들 사이에서 본 매물 같은 신축이라는 아주 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의 중심이라는 입지적인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본 매물 이제 일대를 보시면 송파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올림픽대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곽이라든지 출장을 나가실 때도 굉장히 편한 도로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녹지 공간적인 면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으로는 탄천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석촌 호수까지 둘 다 도보로 가능하고요. 또 상단으로 보시면은 한강공원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편의시설을 보시게 되면은 뭐 롯데마트라든지 제2롯데몰,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가든파이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주변 일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면서 또 학원가까지 아주 학원가 사거리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젊은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긴 했지만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본 매물은 이제 9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주변 일대가 계속적으로 집가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9호선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단계, 3단계, 그리고 향후에 4단계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은 그 9호선에 인접돼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집가 상승이라든지 가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하단 쪽으로 보시면 가락시형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높은 청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 일대가 그 주거로서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송파에서 밀고 있는 그 송파대로 일대는 계속적으로 상업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송파를 보시면 먹거리를 좌우를 했고 송파에 큰 역할을 했던 그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 뭐 완공은 한 2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단 쪽으로 보시면 가든 파이브라든지 문정 법조타운 등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삼성동 코엑스부터 이제 잠실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송파 잠실 쪽 같은 경우는 문화라든지 그 공연이 아주 크게 뭐 자리를 잡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K-팝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곳에 랜드마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좌측으로 보시면 영동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위례 신사선을 비롯해서 9호선 그다음 수서역에 이어지는 KTX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까지 아주 넓게 이제 교통이 편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TX가 그 서울의 이제 중심 그 강남에 입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 이제 롯데타워가 이제 완공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곳 일대 이제 상주하는 인원은 3만 명,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 달하는 아주 많은 그 고용 창출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은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도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주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3월에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임대 수요들이 바라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총 건물은 5층까지 건축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4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통풍 매우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설계도를 봤는데 3베이 구조로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실거주들이 아주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층에는 기본적으로 필로티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문이라든지 보안 CCTV 들어가겠고요. 실내는 뭐 냉장고를 비롯해서 뭐 세탁기라든지 아주 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들이 원하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본 매물은 지금 강남 3구가 있는데 3구 중에서 본 매물 송파 중에서 이 석촌동 아주 저평가되고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억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전세는 한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3,4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이런 강남 3구에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9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그 높은 임대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좋은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이 그 대출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 DTI 대출이 많았었죠. 근데 향후에는 이제 DSR 대출이라는 새로운 이제 대출 상품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본인의 신용도에 맞춰서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죠. 서초구 양재동으로 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고요.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높은 희소 가치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 입주로 상주인과 난을 늘어나고 있어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희소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서초구 양재동은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남권에 비해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여 그동안 저평가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실이 밀집하여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지수의 배후 주거 지역인데요.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그리고 개포 시형 그리고 음마 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대단히 이주가 시작되었고 추가로 강남 4구의 재건축에 따른 대단히 이주가 시작되면 강남 전역에 전세난이 예상되며 재건축 단지와 인접한 본 매물 지역이 이주 배후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주 수요에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여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서초구 양재동에 어떤 입지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권이면서 서초구 이쪽 지역은 굉장히 자연 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 주변에는 구룡산, 대모산, 그리고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그리고 생태 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해수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명한 국립고등학교 그리고 개포초등학교, 언남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에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양재 도로등과 등이 사통팔달의 광범위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도의 역세권으로도 도보, 구분거리의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여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 편의시 또한 풍족해 대형 유통업체인 하나클럽,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주거, 교육, 그리고 교통 환경을 갖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건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 하면은 그 삼성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서초구 우면동은 삼성의 새로운 연구개발 중심지인 삼성 서울 R&D 캠퍼스가 30일 개원하여 내년 1분기까지 계열사 간 연쇄 이동을 거쳐 계열사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인 것을 비롯하여 현대, 기아,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 시설이 밀집하여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강남구 최대 대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이라든지 개포 시형,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대단히 이주가 예상되고 이주 수요가 몰리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본 지역의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산지역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그리고 양재 꽃시장 국내 최대 농식품 산업 거점 시설 개발과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으로 많은 유동인구 증가와 상주인원 유입으로 지역 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해 서울시에서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2030년까지 영구 개발단지 지구로 적극 육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본 지역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이 매물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이 건물은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이네요. 건물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말 안으로 지금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요. 5층 중에 2층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40.77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6.14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넓은 거실, 욕실 하나에 투룸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그리고 외관 사면 최고 대리석으로 시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로 투룸에서 보기 드문 100% 이상 주차 공간 확보와 그리고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CCTV라든지 그리고 현관 보안문 설치, 더해 풀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그리고 비름 트인 냉장고, 그리고 전기 쿡탑, 그리고 에어컨 식탁까지 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조건부 잔금 처리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2천만 원이십니다. 그리고 월세를 생각하신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그래서 실투자 한 6천만 원 되시고요. 그래서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있죠.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경우 지역 개발과 유입인구 증가 등에 따라 높은 임대 수익과 아니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지역 및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매물 정보를 드렸습니다. 혹시 매물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아하부동산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